네, 앞으로 나올 영상들에 대해서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개 털리기 전에 알아두시게, 개 털리기 전에 알아두시게, 개털TV 오늘범서입니다. 한명범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법인 관련 Q&A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질문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부동산 법인을 하려면 본점 주소지를 정해야 되는데 본점 주소지를 어디로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본점 주소지를 맨 처음부터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는데 보통 임대업이나 뭐 매매하시는 법인을 할 때 그냥 사무실을 빌려서 하시면 제일 깔끔하기는 한데 네. 굳이 임대업하고 매매하는데 사무실까지 나가면서 이제 돈을 매달 내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비상주 뭐 소호 사무실 그런 데를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간에 임대료는 나가기 때문에 조금 생각은 좀 해보시긴 해야 돼요. 다만 이제 이왕 하실 거면 비상주라고 하더라도 네. 좀 임대료도 절감하면서 좀 세금도 아끼시려면 중과 지역이 아닌 곳으로 좀 해야 될 거고요.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나는 더 아끼고 싶다 하시면 그냥 집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뭐 가장 궁금해하실 분들 집으로 해도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자기 집으로 해서 본점을 하셔도 임대업이나 매매업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법인 주소가 네. 이제 중과세랑 어떤 관련인가요? 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중과세 관련해서 네. 좀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중과세라는 게 이제 세금의 일정 비율이 있는데 그 세금 비율이 좀 중해진다, 좀 더해진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설립할 때랑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법인 설립할 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서울과 경기 근교하고 인천 중에 일부를 이제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보는데 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을 이제 만약에 하고 법인을 설립한다면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등록면허세라는 게 있어요. 등록면허세를 3배 더 내셔야 돼요.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그 세금 중에 안 내도 중과가 안 되는 업종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좀 일부 특수한 경우니까 그건 이제 제쳐두고요. 그거를 이제 중과세를 피하려면 아무래도 이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지역 이외에다가 법인 설립을 하셔야 될 거고요. 부동산 취득할 때도 이제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한 법인이 설립한 지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소재,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권에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고 하면 어떤 용도를 사용한지는 불문하고 취득세가 3배 중과가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워낙 취득세가 이제 법인의 그 매매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3배 중과되는 게 굉장히 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과밀억제권역 외에 아예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한 지 아니고 5년이 지나고 뭐 하거나 뭐 이렇게 하셔야 취득세 중과를 좀 피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러한 주소가 네. 엄청 멀거나 한 경우에 뭐 문제가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립하시는 게 낫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실제 사는 곳은 서울인데 뭐 예를 들어 뭐 부산이나 뭐 네. 광주나 네. 그런 데다가 본점을 설립했다고 하고 네. 뭐 취득하는 건 뭐 서울이나 그런 데를 취득했다. 실질적으로 사는 곳하고 본점 주소가 너무 먼으니까 과세 당국에서는 이제 뭐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게 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아무래도 세금을 이제 다시 중과세로 매겨버릴 수도 있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출퇴근하기가 힘들면 네. 그 관련돼서 문제가 돼서 부인당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동산 법인을 설립할 때 혹시 그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을까요? 이제 설립하실 때 항상 자본금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네. 이런 부동산 매매업이나 임대업 같은 경우는 자본금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 자본금으로 100원, 네. 만원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으신데 이제
법인 자본금이 좀 많으면 네. 규모도 좀 커 보이고 네. 이게 증자를 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대출 때문에 관련이 있는데 대출하기에도 규모가 좀 커 보이니까 좀 유리할 수는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자본금을 괜히 늘리셨다가 네. 뭐 자본금 같은 경우 자본금만 높고 이제 실제 이제 자본 잠식 상태가 되거나 한다고 하면 이게 좀 기업 평가나 그런 데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좀 너무 많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설립하실 때 보통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정도로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이 있는데 그건 이제 특수한 경우인 거고 네. 그러한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뭐 사무실이나 뭐 그냥 인력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까 그건 좀 이제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방법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설립한 지 5년은 넘었는데 네. 거의 이제 뭐 그 회사로서 영업 활동을 사업을 하지 않아서 휴면 상태에 들어간 법인은 뭐 어떻게 이제 그냥 내가 처음부터 설립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설립한 지 좀 된 법인을 네. 사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에 주주가 되고 뭐 대표사가 돼서 그 법인을 사용하겠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휴면 법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휴면 법인이라는 건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이게 휴면 회사라고 적혀 있거나 아니면 뭐 해상 간주라고 적혀 있거나 그런 회사를 말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법인이 취득하는 걸 인정을 해줬을지 몰라도 현재 법상으로는 그런 법인이 이제 법인 취득하는 거는 5년이 지났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세금이 중과되는 거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동산 뭐 관련 법인이 목적 관련해서 뭐 제한사항이 있을까요? 제가 설립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왕이면 설립할 때 다 넣으시는 게 좋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필요한 게 저희가 들어가야 되니까 부동산 법인 관련해서 네. 목적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부동산 뭐 매매업 아니면 부동산 뭐 임대업 이런 건 항상 넣으셔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냥 임대업, 매매업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되고요. 뭐 컨설팅업이나 뭐 부동산 자문 뭐 이런 것도 뭐 넣으실 수는 있습니다. 뭐 상관은 없는데 가장 저희가 부동산 법인 관련해서는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이런 거는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법인에도 부동산 중개 관련한 사업 목적을 추구할 수도 있나요? 뭐 아예 못한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부동산 중개업 법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아까 부동산 법인은 자본금 요건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부동산 중개법인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네. 대표이사가 반드시 공인 중개사여야 하고 이런 좀 요건들이 있고 사무실도 주거용 그런 일반 주택은 안 되고 반드시 그 상가나 그런 사무실이어야 하는 이런 요건들이 좀 있는 편이라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뭐 설립은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사업자 등록증상 부동산 중개업을 넣으실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설립도 거의 안 될 거고요. 처음부터 따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요건을 갖추었다 하면은 이제 그거를 넣으실 수는 사업자 등록증에 넣으실 수는 있겠지만 이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중개업이라서 중개업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업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매매업은 안 됩니다.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면 중개업은 아예 안 넣으시는 게 나은 거죠. 그러면 그 이제 부동산을 뭐 매매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네. 꼭 부동산을 자기 소유로 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임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할 때 당연히 매매 있고 사업자 등록할 때도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임대업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게 법인명의 부동산이 있어야지 사업자 등록할 때 이제 부동산 임대업 이 사업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불편하긴 하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법인 설립할 때부터 부동산을 갖고 설립하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네. 부동산 없이 일단은 임대업을 넣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단 법인 설립하시고 임대업은 목적 사항에 넣으시지만 네. 나중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셔야 사업자 등록증상 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부동산을 소유해야 이제 현실적인 사업자 등록증을 그렇죠. 발급받아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서로 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하시고 사업자 등록 전에 뭐 취득을 하시고 부동산을 취득하시고 이제 하실 수는 있고요. 설립하고 취득하고 사업자 등록증상 이제 계약서나 그런 건 바꾸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이제 임대업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겠죠. 임대료 부동산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텐데 네네. 이 부동산 소재지를 각각 지점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건지 지점은 또 등기를 또 해야 되는 경우가 네, 있으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네. 사업자 등록
하실 수는 있어요. 지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말씀은 이제 지점 등기는 이제 꼭 반드시 해야 되느냐가 좀 관건이긴 한데, 지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은 본점인데 뭐 부산에다가 부산에 있는 부동산을 이제 사업자 등록은 내실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점 설치에 관한 뭐 이사회 의사록이나 뭐 그런 것만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가면은 이제 지점 사업자는 따로 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등기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이제 세무서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세무서에서는 등기까지 해오고 등기부랑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와라 라고 하는 세무서도 있을 거고요. 보통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사회 의사록상 지점 설치 그 결의만 들어가 있으면 그 서류하고 임대차 계약서만 있어도 지점 사업자를 내주기 때문에 굳이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원칙은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이 안 하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부동산 법인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네. 모아서 한번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네. 뭐 부동산 법인 관련해서 이제 이 내용 참고하셔서 설립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갭털리기 전에 알아두시게 갭털TV 원호영 법무사였습니다. 남해영 법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